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실전 매매의 달인 최태훈 고수님과 수익의 구원투수 노태성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태훈 고수님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함께하게 되셨는데 지난 시즌에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지난 시즌에 소개해드린 HD 한국조선해양이나 CNC 인터 그리고 TNL 같은 종목들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신고가 흐름을 내는 등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이번 시즌에는 혼자가 아니라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태훈 고수님이 소개해주신 훌륭한 파트너 바로 노태성 고수님인데요. 자, 고수님 이번 시즌에 대단한 전략이 있으시다고요? 자, 제가 준비해온 이번 전략은 하반기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변화무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깊이 있는 분석과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하여 좋은 정보를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즌도 두 고수님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태훈 고수님,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시장은 강력한 순환매의 시장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도 그럽니다. 미국은 로테이션 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순환매의 시장인데 반도체가 이끌었다, 또 화장품이 받쳐주고 또 전력 에너지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시세를 냈었어요. 이제 하반기에는 호재가 넘치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름하여 황금 바이오주를 찾아라. 네, 종목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태성 고수님께서는 하반기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이건 자세히 어떤 건가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한 번에 또 다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이제 전략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제 적금을 넣듯이 좀 주식도 적금처럼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연말에 모아갔을 때 연말에 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3가지를 좀 준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의 하반기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와 최태훈 고수님의 황금 바이오주를 찾아라까지 저희가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최태훈,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최태훈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자, 고수님, 바이오주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등락이 심한 그런 섹터잖아요. 그렇다면 바이오 섹터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관련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만 앞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미국 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생물보안법 이슈입니다. 이 생물보안법은 뭐냐면 중국의 바이오 기업 등 이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들이 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요. 네.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연방의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서 이 같은 법안이 하반기에 통과가 된다면 이 이제 위탁 생산 업체들 소위 말해서 CDMO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이슈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암 신약 부분입니다.
항암 신약 부분에서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이라는 이런 카테고리인데요. 올해 글로벌 빅파마사들이 이 ADC의 기술 이전으로 굉장히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은 뭐냐면 암세포만 표적해서 타겟해서 사멸시키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진보적이고 기대감이 큰 암 치료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올해 초 화려하게 장식했던 비만 치료제가 있었죠. 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는 이제 약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 큰 화두를 가져왔었는데요. 릴리사라고 미국의 릴리사가 이제 후발업체로 붙으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의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그런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같은 분위기를 힘입어서 국내 이 비만 치료제 업체들도 주가가 벌써 신고가를 가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이 세 가지 업체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과 모멘텀이 기대되는 황금 바이오주 지금부터 찾아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고수님이 선별해온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생물보안법 이슈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생물보안법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의 시장 규모에 답이 있어요. 현재 미국 내 시장 규모가 중국의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 규모가 세계 2위에서 3위 수준인데 그 바로 뒤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증서를 이미 굉장히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생산 규모 면에서는 이미 세계 1위 규모 정도입니다. 현재 연내 통과가 유력한 생물보안법 이슈가 만약에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면 미국 내 진출해 있는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업체들이 중국의 업체의 지위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잭팟이 터졌습니다. 무려 1조 4,6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수주에 힘입어서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초에 벌써 작년 대비해서 70%의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게 생물보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낸 수주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생물보안법 이슈가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수주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요. 또 내년 4월에 완공 목표인 제5공장,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완공 이제 공장인데, 보통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주문이 들어옵니다. 이 선주문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시장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 원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지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언제쯤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좋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부터 쭉 이렇게 지루하게 하락 흐름을 좀 겪었었는데요.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나서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전 시즌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바로 이 패턴이 뜨면 바로 숨 참고 다이브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래량 터진 양봉, 바로 거터향이 출현했습니다. 네. 이 표시된 이 부분에서 강력한 양봉이 2개 연속 출현하면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꿔버렸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대로 보지도 않고 투자해도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80만 원 정도까지 눌러서 천천히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사상 최대 실적에 가장 강력한 매수 시그널인 거터향까지 목표 가격을 100만 원으로 본다면 하반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숨 참고 다이브할 그 타이밍일까요? 네, 보시면 거래량을 한번 또 볼게요. 네. 여기서 거래량이 7월 초에 굉장히 크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사상 최대 실적의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거터향. 이거는 놓치면 안 되자. 그리고 하반기에 말씀드린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더해진다? 네.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바이오 이슈와 함께하는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볼까요? 어떤 건가요? 네, 생물보안법 이슈에서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알아봤으니까 네. 중소형주에서도 수혜주가 뭐가 있나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자, 생물보안법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생산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의 이 위탁 생산 업체 바이넥스랑 ST팜이 중소형 업체 중에 선도 업체들인데 그중에 바이넥스는 이 셀트리온의 이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맺어놔서 그 셀트리온을 동반해서 강력하게 호재를 등에 업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호재에 더불어서 바이넥스 역시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매출 또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넥스는 셀트리온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 셀트리온이 올해 하반기에 미국 FDA의 승인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굉장히 큰 바이오시밀러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는 바이넥스에도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호재도 있는 반면에 바이넥스는 주가의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회사 구조가 탄탄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2025년도에는 공장 가동률이 풀 가동이 될 거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주가 역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미 52주 신고가 넘었고 강력한 거래량, 이렇게 7월 초에 강력한 거래량이 만들어졌는데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완벽하게 정배열을 지금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하나 좀 우려되는 건 좀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요. 네, 주가 상승이 좀 과도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호재가 많은 기업들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조정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건 좀 어렵겠지만 주가가 향후에 좀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올 만한 종목입니다. 네,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가져오셨으면 그만한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네, 생물보안법 이슈는 이렇게 보면 돼요. 직장인이다. 네. 나는 직장인인데 생물보안법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나는 좀 빠른 반응을 원해. 좀 단기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라고 하시면 바로 바이넥스를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단 네. 조정을 이용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과 모멘텀이 기대되는 두 종목 만나봤고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넥스랑 더불어 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 두 번째는 ST팜입니다. 네. 이 ST팜은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회사예요. 글로벌 원료의약품 업체인 ST팜이 원료의약품의 생산 업체로 동아소시오홀딩스랑 뭐 글로벌 업체들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 회사 측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네.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가 통과되면 조 단위 매출을 자신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우시바이오가 미국 내 지위를 잃게 되겠죠. 그러면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ST팜이 그대로 우시바이오의 지위를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호재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벌써부터 우시바이오 내에서 올리고 핵산 분야의 물량을 일부 ST팜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ST팜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ST팜은 이 생물보안법 이슈랑 더불어서 네. 제가 바로 뒤에 말씀드린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의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항암 신약 부분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이 두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수혜를 모두 받는다면 그야말로 올라운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좀 궁금합니다. 자, 생물보안법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항체 약물 접합 기술, 항암 신약 부분의 ADC 봐야겠죠. 네. 이 ADC 분야는 리가켄바이오랑 ST팜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러면 ADC는 뭘까?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은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항암 치료는 약물로 정상적인 세포도 모두 괴멸시킬 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런 치료 기술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뭐 보통 항암 치료 들어가면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상세포가 다 괴멸돼서 그런 건데 이 ADC 기술은 암세포랑 이 약물을 링커로 연결해서 타겟으로 암세포만 죽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보된 기술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면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에스티팜은 혈액암 치료제 라이텔로가 FDA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겹호제를 넘어서 호재가 아주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가 다양하고 또 많은데 주가 역시 안 볼 수가 없겠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배열이 계속 되다가 이제 올해 6월 초에 좀 조정이 강하게 있었어요. 네. 한 달 정도 조정이 있다가 정배열이 살짝 이렇게 옆으로 수렴하는 그림이 나타났죠.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금 정배열로 전환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지지 구간에서 좀 지지력을 다진 다음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좀 끌어올려주면 더 강력한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